우리 기업을 위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써온 한국무역협회.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무역의 새 역사를 썼는데요. 하지만 심화되는 물류난과 미중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부터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까지 우리 수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 무역업계를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무역협회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 2030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무역협회는 194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7만여 무역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민간 경제단체이자 수출 지원 기관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제 무역업체 이익을 대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무역진흥을 통해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역협회가 하는 일은 한 서너 가지를 예를 들면 첫 번째 기업들에게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회나 전시회,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업체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 국경 간의 이동이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화상 상담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에러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러한 에러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 무역협회가 해결할 것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자료를 간행을 한다든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무역업계는 그 역사를 좀 새로 쓴 그런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국은 뭐 국민과 정부와 그다음에 무역업체들이 합심을 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작년 성과를 좀 돌이켜보면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요. 첫 번째 수출액, 그다음에 수입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8위로 올라서서 지난 2012년 이후에 9년 만에 다시 올라섰고 그다음에 세계 10대 무역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도 한 세 가지 성과를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품목 측면에서 이제 전통 업종뿐만 아니라 신산업 업종도 골고루 이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도 미국, 중국, EU 등 전통적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중남미 등으로 우리 수출 시장의 외연이 크게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가장 좋은 기록을 세워서 이 수출 플레이어들의 어떤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류난이 엄청 심했어요. 그렇다면 협회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이 물류난은 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임이 상승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건을 실을 이제 성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물류 운임에 있어서는 이제 해상 운임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서 한 5.6배나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공 운임도 3.4배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물류난의 압박은 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선박 어떤 그 물건을 실을 공간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 해외로부터 바이어 수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제때 이제 공급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역협회 내에 민간 합동 수출입 물류 대응센터를 설립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3개 부처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고, 그다음 무역업회와 해운업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서 이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 대응센터에서 애로를 파악을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도 독자적으로 또 선박회사나 항공회사하고 협력을 맺어서 중소수출기업에게 물건을 실을 공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여전히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난 연말에 불거진 그 요소수 부족 사태, 맞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좀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이 점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원자재, 중간재 이런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대응 방안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과 뭐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핵심 소재나 부품 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요소수 같이 그 범용 제품에도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는 자원이 의존이 심한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대중에 대한 원자재, 이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대중에 대한 이런 제품들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수입선 다변화할 것은 하고 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생산하고 이런 플랜을 좀 수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거의 우리 턱밑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신사업 분야로 이렇게 점프를 해야겠는데 그러면 신산업 수출은 또 왜 중요하고 그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떤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신사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산업은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수출에 있어서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자율차,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로봇, 항공, 차세대 반도체 등입니다. 이들 산업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 세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출도 이들 산업에서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도에 이제 13%였는데 작년에는 18%까지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측면에 봤을 때는 이 전기, 자율차나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금 높여 나가면서 경쟁력을 확보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바이오 헬스, 로봇, 항공 이런 분야는 경쟁력이 좀 미흡을 해서 기술 개발 등 좀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호 무역주의가 더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미중 갈등 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협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우리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때 취한 그 중국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는 보다 강범위하고 이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6월에 입법한 그 미국 혁신경쟁법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이 법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법입니다. 결국은 미중 갈등은 뭐 이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어떤 긴장 상태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더 증폭될 것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양국가들이 취하는 정책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급망에 어디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확보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당연한 흐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로 볼 때 이것이 좀 급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수입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도인 그 탄소 중립 전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그 철강이라든가 석유화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이 산업 구조 자체가 탄소 배출 에너지에 너무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 산업을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보니까 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산업계의 어떤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해서 네. 좀 이렇게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착한 노동이라든지 또 뭐 착한 에너지 이 전에는 이게 그 무역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게 또 국제적인 규범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산업계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글로벌 통상 이슈라는 게 이제 경제 문제 이외에 환경, 노동, 인권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새로운 통상 글로벌 이슈가 이제 국제 규범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많고요. 또 국제 규범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국들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다 보면 이 국가 간의 정책이 이제 충돌이 되고 때로는 이제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주요국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와 업계하고 좀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협회가 정부와 함께 그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을 지원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그 2020년 초에 그 통상 전담 조직인 통상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협회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하는 주요 사업은 조사 연구, 그다음에 뉴스레터 등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정부하고 긴밀히 공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우리 업계 입장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저희들이 미국으로 통상 사절단을 파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실행을 못했는데 원래 이제 이 감염 상황이 좀 이렇게 좀 누그러지면 다시 미국에서 좀 통상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제조업 수출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수출 그 막대한 저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은 또 어떠하고 또 국내 일자리에는 또 어느 정도의 그 기여를 하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이제 K 콘텐츠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근 통계입니다만 2020년에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오징어 게임의 어떤 세계적 인기를 감안하면 2021년에도 아마 이 무역 수지 흑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산업 연관표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서비스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부분에 이제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이 IT 부분하고 서비스가 이제 결합을 하면 새롭게 다양한 서비스 수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협회에서 또 어떤 방향을 좀 갖고서 추진하실 계획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습니다. 저희 무역협회도 이제 시대에 맞게 역할을 좀 이렇게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중 갈등 시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저는 무역업계가 한 3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류난, 그다음에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전환 가속화. 이 3개의 부분을 여하에 우리가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무역의 미래가 향방이 결정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무역협회는 이 정부, 그다음에 무역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그다음 협력을 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무역 세계 8위를 기록하며 그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코로나19에 흔들림 없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